법조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약 43,300여 명입니다. 자, 변호사가 38,000명, 그리고 검사가 2,200명, 판사가 3,5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44,000명이 넘는데, 자, 그러면 법조인 중에 정치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국회의원만 해도 법조인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0%면 약 60여 명입니다. 300명 중에.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윤석열까지 해가지고 13명째죠. 그 중에 3명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번 윤석열. 그런데 법조인들이 이렇게 정계에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조계 정치인, 이들이 망국의 원흉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망국 대열에 법조인들이 모두 어찌 보면 나선다고 할까요? 자, 정계에 나간 사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변론을 하든 아니면 판결 검사로서 역할을 하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많아서 저는 법조계 정치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지금 남아있는 현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도 망국의 원흉이 되는 사람이 많다고 느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은 지난지 오래고 또 자살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직전 문재인. 그러면 이 법조인 출신이 3명이라면 군인 출신은 몇 명인가? 거기도 3명이에요. 그 사람들 실력을 견준다면 어떨까? 자, 정치도 경제도 성과의 예술입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죠. 성적이 좋아야잖아요. 그러면 성과는 뭐예요? 정치의 성과는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반적인 영역을 다 망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떨까요? 법조인이 군인만 훨씬 못해요. 한번 문재인 보자고요. 문재인 경제 망쳤죠. 어찌 보면 망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그 50여 년 동안 기술을 구축해 왔는데 그 사업 하나,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몇백 개, 몇천 개 된다면 사업 하나 일으키려면은 얼마나 애써야 되는데,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히 살아서 그런지 시장 가게 안 가봐서 그런지 그걸 우습게 알았죠. 그리고 무슨 뭐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여간 원자력 발전 그쪽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들 냉옥기였죠. 냉옥기. 혹한기였죠. 근데 지금 이거 살리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경쟁력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기업 하나 일으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그런가 하면 증가시켰죠. 그리고 이 노동 뭐랄까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노조에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서 뭐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예 공장을. 왜? 강성노조가 워낙 크게 된 거니까. 그리고 현대에서 자동차와 제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미국에 31조? 이거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못 해먹어요, 노조 때문에. 이 기업하는 사람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처럼 애국자들이 없는데 그 애국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표가 좀 더 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노조 편 들어가지고. 노무현 때는 훨씬 덜했죠. 근데 이 문재인은 아주 어찌 보면 악랄하게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그 대법원 판사들까지 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지금도 보듯이 헌재 같은데도 뭐 우리 법인가 너네 법인가 하여간 이 국제법인가 무슨 국내법인가 이상한 그런 그 사조직이 있는가 본데 극히 일부인데 극소수라는데 대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 판사를 그 사람들로 뭐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 노조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극히 친노조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념성이 아주 뭐랄까 강한 사람들을 그렇게 놓아서 이 법조계에 어찌 보면
망조를 문재인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경제 망쳐, 사법체계 망쳐가지고 사법 불신 초래. 그냥 국가 부채는 얼마나 그전 한 70년하고 뭐 문재인 때하고 같다고 그런 거예요. 몇백 조를 늘려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국가 그 부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 살림에 대한 나라의 일꾼인데 나라의 상무슴인데 그런 개념이 없었단 이야기죠. 왜? 애국심이 뭐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저렇게 어찌 보면 청년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 인터넷 시대에 행정구역을 줄여서 공무원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그걸 늘리고 기업은 탄압을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업인 삼성이라든가 이재용이랑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리고 다른 어떤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그때 이 보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무죄 판결이 많이 났는데도 물론 그때 또 윤석열이 이제 부역을 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은 이제 진행 중인데 이게 뭐 탄핵부터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 평가해 보면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문재인 뽑아주면 하면은 문재인 같은 사람 10명 모아도 박정희 하나를 못 당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는 똑같지만 군 출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렇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말썽만 일으키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아주 짙은데 그것도 사법체계가 아주 엉망이다 보니까 원님 뭐 재판보다 못한 판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황운하라든가 뭐 무죄 받았던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 범죄단 비슷하게 자기 범죄 혐의에 본인 그다음에 부인 딸 아들만 빼놓고 내 가족이 다 그런가요? 하여간 문제가 많은 친구죠. 시장도 모르면서 애국심은 박약하면서 그리고 말장난으로 어찌 보면 사는 거잖아요. 뭐 문재인이 무슨 뭐 인권 변호사다. 변호사도 치고 인권 변호사 아니라고 하는 사람 왜 됐습니까? 다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장난 거짓말 뭐 능하잖아요. 이번 그 이재명 재판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거기 전라남도 광주 뭐 순천 이렇게 되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는 또 다른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뭐 고등학교다 대학교다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정치인하고 연계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얼마 전 그 이재명 그 선거법 고법 판결을 보면 정재우라고던가요. 이거 뭐 말장난이죠. 사진 확대가 조작이라. 아니 확대하고 조작이 같은가. 나 국어 선생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원님 재판만 못한 그런 재판을 놓고 그런 거짓말이 무엇이 거짓말인지 그 친구들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전에 대법에서 또 그 뭐 무죄 판결 받을 때 권순일 말이 길어지고 너줄어지면 그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장난을 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말장난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니까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대법원에서든 초급심에서든 패소 판결을 받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뭐 패러디가 나오잖아요. 이제 자동차 번호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거 조작이라고 해서 이제 벌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태료. 경제를 모르면서 경제를 망쳤죠. 모르면 전문가한테라도 맡겨야 되는데 군인들은 그랬어요. 박정희도 자 임자 경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자네가 알아서 하게.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인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자기 싸우는 거 전쟁하는 게 전문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봤잖아요.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그러나 문재인은 그런 것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리고 그 법원 조그마한 공간에서 세상을 그 뭐랄까 문틈으로만 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고 이념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사법부를 어찌 보면은 혼탁스럽게 개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지금 대통령인 탄핵 심판에 올라 있는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죠. 자업자득 측면이 많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우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국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홍준표가 낫겠다. 그래도 정치적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 지자체장, 그다음에 당 대표. 물론 독불장군이라고 해서 단독 플레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치력이나 정무 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했는데 누가 뽑았어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중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원들이 국민만 못한 거예요. 사람 보는 능력이. 그러니까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윤석열이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법조계에서 어찌 보면 지금 고립무원대에 있었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낫지만 아무튼 한동훈과 이제 또 이 당내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친정에서 곤욕을 치른 거잖아요. 물론 공수처에서 곤욕을 곤욕을 초당했달까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덤비게 된 거는 아무튼 자기 세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면서 1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내조도 그렇고 내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 측면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싸울 줄도 일할 줄도 모른다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국정 철학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능력대로서 문제죠. 철학은 이재명이 표명하는 게 문제죠. 윤석열도 문제였고 이재명은 어찌 보면 주는 거 빼놓고는 거짓말 빼놓고는 뭐 할 줄 아는 게 뭔가 물론 밀어붙이고 어떤 생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 저런 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인들 지금 대권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역시 법조계 사람들이잖아요. 뭐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그 다음에 이재명, 저쪽 김동연 아닌가요? 아무튼 법조계가 거의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법조인들을 신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과거가 아닌데 법조인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몇천 개 직업 중에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10,000개, 20,000개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한 45,00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교사는 4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국회의원 나갔나요? 국회의원 몇 명 친칠 못했잖아요. 박정희는 교사 출신이지만 아무튼 이 법조인들이 너무 우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요. 완전히 초등학생한테 갖다 줘도 판결할 만한 것을 얼마나 웃기게 판결하는가. 이번에 이재명 선거법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 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등학생한테 한번 제가 뭐 논술 선생 출신이지만 논술하는 학생들한테 한번 그거 논리적으로 맞느냐고 한번 수능에 내보든가 논술 문제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치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법은. 왜? 법은 물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 흘러가는 거. 자, 말 그대로 이게 물이잖아요. 물. 그리고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물을 거슬러 올리니까 분수처럼 뿜어 올리려니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전기를 넣었다거나 아니면 펌프질을 했다거나 하는 것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회 전체 신뢰가 깨지는 거고 법조 신뢰가 다 깨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고소고발 사건이 100배나 더 있는가 몰라요. 법조인들이 초래한 거예요. 근데 그 법조인 중에서도 법조 정치인들이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판을 그래서 뭐한테 맡기자? AI한테 맡기자. AI 판사 도입하자. 맞아요. AI 판사한테 도입하면은 그렇게 판결하겠어요? 인정사정 봐주겠어요? 미국이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기업가가 딱 됐는데 머스크 또 기업가를 중용했잖아요. 그러니 머스크가 뭐예요? 산업 또는
공조직, 구조조정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기업가 뽑아요? 정주영 나왔다가 박살났잖아요. 기업인 이렇게 그거 중용시켜요? 지금 현직에도 있는데? 그럼 난리 날 거래요. 3대 기업 중에 누구 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재용이라든가 최태원이라든가 얼마나 곤욕 치렀습니까? 정치하는 이 무식한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수준을 정치가 능가할 수 없으니까 법조인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은가를 봐야 돼요. 지금 현직에도 정치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운동권에 대해서 시민단체 출신에 대해서 법조 출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신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은 다른 것도 다 잘하는 줄 아는데 그래요. 공부 잘해가지고 우세훈은 특히 그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뭐 거의 5배를 했다고 하니까 야 투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것도 우세훈한테 맡기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참 부럽더라고요. 두 배가 아니라 20% 내기도 힘든데. 아무튼 정치가 중에도 이렇게 투자도 잘하고 경제가 뭔가도 알고 하는 그래서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기는 한데 오세훈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것 총체적으로 봐서는 홍준표 이재명은 너무 어찌 보면 한쪽에 이렇게 편향된 자기가 이제 그 뭐랄까 정기적 성격이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환경에 자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 포용적이랄까 유연하달까 그런 때도 된 것 같은데 참 어릴 때 그 젊을 때 경험이 중요하긴 것 같아요. 너무 각인돼 있어 너무 깊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간 부드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도 그 이재명하고 뭐 2년 반 내에 그 대선에서도 대결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대결한 거잖아요. 그 대결이 이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정치인들 때문에 날마다 시끄러워가지고 신문이든 유튜브든 보면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법조 정치인들 망국의 원흉이다. 을사오적이 아니라 을사중적이다. 올해 을사년이죠. 뭐 5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리가 있어요. 무리. 을사중적. 을사중적들. 누가 법조인 정치인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제 생각을 말해봤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